어서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라가 삶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녹음본을 하루 만에 편집해서 업로드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본 하라입니다. 이번 주 빡센 주말 일정 임무를 완수한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린터 토너를 구매하는 임무를 완수해본 메이입니다. 그러면 프린터 토너를 구매한 그런 임무를 완수해본 메인님께서 오늘의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먼지로 가득 덮이고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미래의 지구. 청소로봇 월이는 홀로 지구에 남아 오늘도 쓰레기를 치웁니다. 어느 날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나타난 우주선에서 하얗고 매끈한 무언가가 지구에 내려지고 이브라는 이름을 지닌 그는 혼자 있던 월이에게 새로운 존재이자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서 작은 식물을 발견한 이브를 우주선이 다시 데려가려 하고 월이는 그를 따라 인간들이 사는 우주정거장에 따라가게 됩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한정된 대사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픽사의 근본 애니메이션 월이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월리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타임입니다. 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희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진행자가 원래 제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본 거는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개봉을 했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봤었고 갑자기 인생 네컷 돼버리는 것 같은데 제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을 하나 뽑으라면 이 작품인 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한 영화네요.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영화네요. 전공을 고르게 된 되게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고 그 전공 안에도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네. 뭐 디테일하게 뭘 할지. 근데 그거에도 여기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 인생 영화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떠오르는 한 6-7가지 영화들 중에 꼭 이 영화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리고 전 월이 하면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누구하고의 대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창작을 하는 분들끼리의 무슨 대화였어요. 근데 그 대화에서 너의 그런 어떤 창작의 기준이 되는 장면이 뭐냐, 영화가 아니라 그 어떤 딱 그 장면이 내가 영화를 딱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난다, 아니면 이야기를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장면이 뭐냐라고 막 대화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다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 멤버들처럼. 그래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얘기를 못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에 있는 장면이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시네마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 메이님도 계시지만 인생 네컷을 멤버들이 만약에 이제 땜빵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슨 영화를 할까 고민을 하면 일단은 1순위에 있었던 영화기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TMI지만 되게 급하게 저희 준비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가을하고 애니메이션 뭔가 이런 거랑 어울리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애니메이션이 좀 이렇게 비비드한 느낌의 이렇게 팍팍 튀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별 생각 없이 월요일 던졌는데 두 분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버렸다. 그렇게 돼버렸다. 뭐 그런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오랜만에 저도 본 거였어요. 저도 이제 옛날 영화 같았어요. 네. 옛날 영화. 네. 근데 어렸을 때도 뭔가 봤을 때 다른 애니메이션이랑 확실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감동이 더 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되게 독특하다, 지금 봐도. 그쵸. 결이 확실히 다르다. 비슷한 작품 찾기 힘들어요. 네. 사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가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되게 잘 선정했다. 되게 급하게 이제 별 토의 과정을 거치고 그 속상한 건 저만 속상한 부분이야. 뭐 그것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진짜 서운하네요. 네. 저한테 이 영화는 약간 인식이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영화인데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그래요? 영화를. 네. 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딱 틀어주기 좋은 영화라서 그런가. 그쵸, 무난하니까. 네, 이 영화가 저 딱 초등학생 때 뭐 시험 끝나거나 이러면 영화 네. 볼 때 있잖아요. 네네. 딱 그때 되게 많이 틀어졌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기도 했고 이게 막 대사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되게 관심 없게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약간 애들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애들이 보면 보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슬랩스틱이 나오니까 보는데 뭔가 이 저변에까지 뭔가 느끼기에는 좀 어렸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편견일 수도 맞아, 있는데. 맞아.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왜 선생님들이 이 영화를 보여줬구나 그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지가 좋았어. 지가 좋았어. 그치.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틀어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런 영화였고요.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픽사의 그런 절정 시기를 이제 2000년부터 한 2009년 10년 정도까지의 그거를 봐서 제가 막 그때 농담으로 예전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약간 픽사 원리주의자들은 이때 작품보다 지금이 못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니모를 찾아서나 네. 뭐 몬스터 대학, 그러니까 몬스터 대학교 말고 주식회사 뭐 이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실제로 높은 편이기도 해서 뭐 사실 월이도 그 작품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럴만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되게 논외의 얘기지만 그 픽사의 작품 그 커리어 중에 그 엘리멘탈이 나오기 전에는 유일한 로맨스였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위치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엘리멘탈이 그걸 깬 건데 어떻게 보면 처방대상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삶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 분들께 처방한다고 정해봤는데요. 뭔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삶이라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두 로봇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뭔가 인간으로서 너무 내가 인간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로봇들도 뭔지 알겠어요. 아니 로봇들도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데 그치. 제가 저의 동족을 별로 아끼지 않는다. 인류애가 상승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문득 갑자기 반성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삶과 인간을 조금 사랑하는 게 모종의 이유로 어려워진 분들께 처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제일 큰 장점은 굉장히 이상적인 걸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요소들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지 않고 되게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좋은 부분만 딱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설득이 가능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뭐 주된 주제인 사랑에 대한 걸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이런 게 되게 총체적인 느낌이어서 왜 저희 로봇드림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게 하나를 너무 깊게 파니까 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표현과 연출, 세계관, 그리고 주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표현과 연출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이 영화 이미지는 네.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연출이 좋은 영화라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영화들을 꼽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로 알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쭉 봤을 때 그런 흐름이나 오프닝 엔딩이 되게 각각 좋다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좀 독특한 방법들을 썼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다른 픽사 애니메이션보다는 처음 장면과 끝 장면이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다른 영화들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첫 장면은 어떤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 근데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지 그 헬로 돌리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안 나오고 계속 그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쵸.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죠. 그게 답답해요. 그 답답한 오프닝.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월리를 등장시키고 그 노래가 끊기고 이런 그 오프닝 자체가 좀 처음 볼 땐 답답해서 기억이 났고 두 번째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조금 배경 보여주고 바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맞아요. 노래가 영원히 나오는데 계속 회색 그 황토색 세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망한 지구.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고 네. 또 엔딩은 사실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미술사 네. 같은 인류의 그런 그쵸. 역사 그 같은 크레딧 것들 에필로그처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에필로그처럼 연출한 게 좀 유명한 거로 알고 있어서 각각 좀 선명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떠셨어요? 그 오프닝 좀 안 답답하셨어요? 맨 처음 봤을 때? 그 오프닝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진 않았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오프닝 얘기를 하시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저는 이 영화의 초반 10분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월이 혼자 뭔가를 하는 그 장면이 진짜 좋아서 전 오프닝 얘기하실 때 그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오프닝, 완전 오프닝. 진짜 오프닝. 근데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그 디테일이나 그런 게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이건 후반부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영화를 여러 번 볼 때마다 놀라는 건 거기서 일상으로 혼자 청소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네. 루틴을 갖고 있는 그게 영화에 전반적으로 계속 다 쓰이거든요. 네, 맞아요. 뭐 소화기라든지 뭐 그 바퀴벌레를 키우는 그 요소라든지 뭐 이런 자기 집에 대한 거라든지 뭐 헬르돌리 뭐 나오는 거는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정말 이걸 어떻게 설계했을까라는 좀 약간 시기심도 있었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반 오프닝 10분이. 그 팬텀 스레드 오프닝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거랑 진짜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의도한 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 아. 뭔가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퍼펙트 데이즈 진짜 비슷하네요. 생각이 그렇네요. 들고 그렇네. 자기만의 음악 취향이 있고 뭐 이렇게 모으고 그러면서 약간 아날로그한 감성을 그쵸, 가지고 그쵸, 있는 그쵸. 주인공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디테일하게 네. 보여준. 되게 그 두 영화의 오프닝이 많은 생각이 그러네요.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음악 때문에요. 그쵸 그 플레이리스트 느낌 때문에. 맞아요. 그거하고도 그 첫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처음 임무하는 그 장면하고도 맞아요. 좀 겹쳐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 주인공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네. 정말 모든 작법서에 다 맞죠.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1막 첫 번째 세팅에서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약간 마법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만 갖고 있는 그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외롭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이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롭다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뭐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뭔가를 쓴다든지 무슨 사진을 보고 그리워한다든지 근데 그런 걸 다 절제하고 굉장히 테크니컬적으로 풀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딥해지는데 이 애니메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엄청난 작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인형 같이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처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 안에다가 심을 심어요. 철사를. 그래서 그 철사를 움직이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은 다 직각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약간 그 펌프처럼 위아래 앞뒤로밖에 못 움직이고 이제 눈도 움직임이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인간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인간과 다른 형태고 뭐 이런 다른 작품들처럼 동물을 따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그 동물 움직임 같은 걸 많이 따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그런 거에서 오는 그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움직임에서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는데 그 다른 생명체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나 같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초반 장면이 그랬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그 전에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뭔가 그런 느낌을 줄 만한 연출이 거의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약간 전문가 인터뷰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 게 없었던 게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드림웍스가 됐든 뭐 픽사 안에서도 네.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카인데 카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약간 사람 팔다리가 뭉쳐져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워리처럼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으로 도전한 작품 거의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특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작업이.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도 자기 레퍼런스를 가지고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나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바퀴는 탱크 같이 체인형이죠. 아까 얘들 팔은 펌프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식이고 눈만 두 개에다가 코 입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 몸은 네모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엄청난 도전이고 그게 테크니컬적으로 너무 뛰어넘어서 네. 그게 되게 특별한 정서로 다가왔던 거 아닐까?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워리가 갖고 있는 걸 풀려면, 그러니까 워리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이 정서를 풀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수만 가지 인간을 보는 거 아닐까? 그쵸. 오히려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서 뭐 그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면 저는 워리가 나왔던 시대보다 그 이후의 영화를 네. 더 많이 봐서 그러니까 그쵸. 너무 이게 옛날에,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로봇을 가지고 인간처럼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게 네.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뭔가 그 시대라면은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쵸, 싶은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영화까지 통틀어서 주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R2D2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스타워즈 아. R2D2 같은 거 진짜 실제로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카 캐릭터로 두지 이거를 주인공으로 두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는 키워드가 워리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뒤에 워리가 망가지는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 워리가 이제 그쵸. 싸우는 부분, 그 오토랑 싸우는 부분에서도 이브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사람 같은 느낌이거든요. 얼굴하고 팔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장은 그냥 뚱뚱한 사람처럼 그린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개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수영장에서 혼자 버티는 장면에서도 그 바퀴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움직임을 독특하게 쌓아놨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 같은 게 더 커지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사람의 다리 같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갭이 계속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마 오프닝에서 오는 감정이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상이라는 건 뭐 저희가 머티리얼리스트 얘기할 때도 노팅힐 얘기를 했지만 노팅힐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워리가 이렇게 특별한 걸까? 물론 이제 토머스 뉴먼이라는 걸출한 작곡가의 솜씨도 있긴 해요. 뭐 저희 얘기하겠지만 토머스 뉴먼 이 음악은 진짜 절정이라고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토머스 뉴먼 음악 중에서도 이게 제일 베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도 OST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끔 듣는 편이긴 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약간 이제 제가 어설프게라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는 전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이과적인 낭만이라는 그 표현이 엄청 잘 어울리는 맞아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딱딱해 보이고 뭔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생명체가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들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뭔가 사람으로서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 그냥 그런 데서 오는 그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그쵸. 그런 게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쵸.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그 오프닝 장면 딱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쓰레기만 치우고 거기서 신기한 거 발견하면은 이거 좋다 이러면 약간 가져가서 놀고. 요즘 사람에 좀 치이시나 봐요. 적절한 영화 선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낭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도 진짜 좋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단 그렇죠. 말이에요. 약간 이상적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청소하는 걸 좀 좋아하게 돼요.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편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로봇인데 로봇이고 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대상인데 네. 정말 나를 정말 빗대어서 생각하고 그쵸, 있는 그쵸.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작곡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영화의 음악이 이 영화에서 나왔다는 걸 약간 까먹고 있어요. 저 은근히 맞아, 맞아. 이것저것 네. 많이 쓰여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본 거였는데 아 맞다 이 영화가 머리에서 나온 나온 음악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쵸. 귀가 막 네, 나오는 저는 느낌. 그냥 맞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봤던 영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음악은 최근까지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음악이었다 보니까 저 예능에서도 많이 쓰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닐먼이랑 되게 그런 락 밴드 하시는 어떤 분이랑 같이 작곡, 공동 작곡을 한 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앨범 보면 그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데 피터 가브리엘이라는 분이랑 근데 이분도 되게 국내에선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분, 영국 분이고 제네시스라는 그 락 밴드의 멤버 전 멤버인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토마스 닐먼이야 뭐 워낙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뭐 그분들 음악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표현 방식 때문에 더 도드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한 게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고 약간 포켓몬처럼 자기 이름 얘기하고 어리는 물론 이분은 말을 하지만 네. 이분은 이게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쓰는 편이지만 이제 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전 이것도 되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조연 캐릭터들이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유독 다른 픽사 작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음악이 되게 많이 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 음악 자체가 그냥 분위기를 돋궈주는 음향과 음악이 섞여 있는 거가 대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영화처럼 이렇게 딱 멜로디가 딱 귀에 꽂히고 이 노래 그 노래다 같은 뭐 스타워즈나 주라기 공원 네. 음악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아닌데 이 영화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전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가 오마주한 영화들도 진짜 많고 이래서 그런 해외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따온 장면이냐 뭐 이런 거 비교해주는 장면도 많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시네마스코프라 그래서 2.33대 1로 찍은 거의 유일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유일한 픽사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납작해요 화면이.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으로 보면 이게 블랙바가 생기는 16대 9가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픽사 작품들 중에서도 진짜 독특한 대박. 약간 미친 작품이고 시네마스코프 저 전공 수업에서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도 이제 그런 변태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저 디킨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1917 같은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에서는 이제 그 특이하게 한번 쓰긴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요즘 워낙 OTT 시대다 보니까 TV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16대 9를 보통 맞추는데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그 시네마스코프 비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픽사 팬들이 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워리 같은 작품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생각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하늘이 도운 작품이다. 약간 온 우주가 다 도와줘서 된 거지. 이거는 픽사 작품들 중에서도 다시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픽사 이야기라는 책 보면 나오는데 거기 식당에서 그 지구에 홀로 남은 쓰레기 청소 로봇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다가 나온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이게 약간 위인전 같죠? 픽사 작품이 지금도 전 정말 좋아하지만 워리 같은 작품이 다시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큼 좀 유독 도드라지는 작품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배경과 세계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딱 알 수 있듯이 망한 지구잖아요. 네. 그리고 막 몇백 년 동안 쓰레기를 모아서 블럭으로 만들어 온 주인공. 지금 나오는 영화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독특한 세계관이 아닌데 네. 제가 정말 좀 신기하게 봤던 거는 그냥 쓰레기를 모으는 로봇이거나 쓰레기를 뭐 처리하는 로봇이 아니라 쓰레기를 모아서 블럭으로 만든다는 그 설정이 네. 많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보면 그 블럭으로 만들어진 도시처럼 도시처럼 맞아요.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프닝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어요. 그 마천루 같은 것들이 다 그 블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 워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런 그쵸.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제 액션에서는 700년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 아득한 세월이 다 느껴지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설정이 되게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프닝이 되게 그쵸? 의미가 있네요.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그 노랫소리도 길게 들리면서 약간 아득하게 네.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것들이 네. 더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 쌓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그런
일상을 반복해야 그쵸, 됐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이 영화가 되게 그 픽사 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전단 팸플릿에 적혀있던 카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700년 동안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했다. 이제는 사는 목적을 찾는다. 이게 카피예요. 그러니까 이 카피를 왜 그대로 안 썼냐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게 워리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게 좀 어리숙한 느낌을 주니까 인간하고 비유했을 때 나이를 그렇게 많게 보지 않으니까 그 700년이라는 시간을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워리가 70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오프닝에서 그걸 워리가 혼자 다 쌓았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슬퍼지는 그쵸. 더 서글퍼지는 부분도 있고 왜 그렇게 손잡는 거에 집착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저는 네. 맨 처음에 왜 머리를 거기 놨냐 그거 안 나오죠. 그쵸, 뭐 나오진 않죠. 예전에 애니매트릭스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네. 공장식으로 생산하다가 네. 에러가 나는 거죠. 뮤턴트처럼. 그러니까 돌연변이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기억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워리 중에 하나 태어났던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은 거고 걔는 그래서 스스로 고치잖아요. 네. 그 리페어 다른 애들 거 신발 갈아 신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아남았다는 설정인 거고 배경 설정은 이제 그게 부르는 뭐 용어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서브컬처 용어처럼. 네. 그러니까 아이로봇처럼 아. 중간에 다른 애가 태어난다. 네. 사람이 그렇듯이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버펑크 같은 세계관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차용했지만 그걸 설명하진 않죠. 네. 그냥 혼자 남았다는 네. 그냥 설정으로 그냥 밀어붙이지. 그래서 뭔가 쓰레기를 모아서 블럭을 만들어서 그걸 쌓아라라는 네. 임무를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그 자기의 능력, 기능이 네. 뭔가 블럭을 만드는 일이거나 뭐 쓰레기를 모으는 일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지구에 혼자 남아서 하고 있다는 게 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 혼자 남아서 이렇게 됐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거기 살려고 뭘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그렇죠. 좀 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맞네.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이 시킨 일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킨 일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럴 할 수 수 있는 있죠. 일을 하는 그쵸, 거 그쵸, 느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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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한테 프로그래밍 된 네. 그게 그러니까 마치 직장처럼 나가잖아요. 가방 메고 맞아. 출근하잖아요. 뭐 그런 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도 네. 이거를 막 처리해서 뭔가 그러니까 없앤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냥 압축해서 쌓아놓는다라는 것도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쵸, 그쵸.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네. 의미심장하죠. 그니까요. 네네네. 이게 인간들이 결국에는 그쪽에서 살다가 지구로 내려오기로 결심한 것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디스토피아에서 살아남으려면 네네. 지구에서 살려면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거를 완전히 없애자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그 우주 엑시엄에서도 월이랑 이브랑 같이 그 쓰레기장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배출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월 A가 거기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비판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되게 오래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성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에 다시 보고 최근에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보살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라는 게 그게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퀴벌레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사람과 어떤 반려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환경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살핀다라는 개념 케어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실제 로봇을 이렇게 부려먹고 뭔가 네. 로봇들이 사람의 심부름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설정도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인간이 인간을 보살피는 단계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렇죠.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 돌봄이라는 영역을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상상의 맞아요. 연장선인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만약에 지금 사회 문제로 따졌을 때 돌봄의 어떤 그런 공백 같은 것들이나 네네. 그래서 뭐 고령화라서 돌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걸 수행할 능력이 사람이 있는 없는 사람이 거죠. 부족하면 로봇이 대체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네네. 되게 뭔가 대체 대체- 가능한 그쵸. 것을 찾았다. 그렇죠. 라는 그런 느낌인데, 신난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약간 설득하기까지 그쵸, 그쵸, 하죠. 그쵸. 다 사람들이 그렇게 획일화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소름 돋기도 해서 네네. 생각보다 옛날 영화인데 그쵸. 지금의 지금은 문제에 생각해볼 대해서 게 더 많죠. 네, 되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나중에는 인간이 다 뚱뚱해질 거고 뭐 이런 얘기는 맞아. 워낙 많았는데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쵸.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농담처럼 많이 얘기하는 게 고도로 발달된 SF는 점쟁이와 다르지 않다고. 네, 진짜 맞아요. 약간 보살핌이란 개념으로 이 영화를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열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선장이 결정적으로 오토한테 반항하려고 결심한 것도 그 군화에 담긴,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군화에 담긴 식물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움직이게 된 거라서 이런 개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2008년에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을 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 되게 있을 법한 얘기들이고 생각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2000년대 초반의 어떤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라는 그 캠페인 메시지는 그때부터 굉장히 올라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온도 오른다 이거. 근데 그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더 기후 재난 얘기를 하면서 더 심각해졌고. 근데 이 작품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서 되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풀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국 SF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SF 영화인데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거에 거시적으로 간다라는 이 방식이 그렇네. 진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한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더 큰 세상이 있고 또 다음 문을 열고 나가면 더 큰 세상이 있고 를 사람한테 체험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워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이브랑 손잡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브랑 헬로돌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였는데 그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 그 보살핌이라는 마음 자체가 계속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구해낸 거잖아요.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결과를 낳은 거니까 이 세계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도 뭐 이것도 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되게 거시적으로 가기 쉽거든요, 사실. 어떤 뭐 세력이 나온다든지, 뭔가 어디하고 뭐 싸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가 되게 쉬운데 굉장히 작고 귀여운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걸 커지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래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주인공이 되게 큰 대의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약간 네네. 이렇다 보면은 되게 뻔해질 수 있는 그쵸, 얘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이브랑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 얘랑 같이 있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애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외로움이든 뭐든. 근데 어떻게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되게 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정말 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고 나의 삶과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 균형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어떻게 했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맞아요. 했고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주제인데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제가 처방을 한 네네. 거가 좀 연결을 해보면 뭔가 인간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뭔가 파생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영화를 만들 시기에 그런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게
완전히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로봇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 담긴 거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제가 처방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것도 로봇들이 네.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그런 환경 뭐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쵸.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삶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쵸, 그쵸.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 로봇이니까.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인간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거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다들 살다 보면 바쁘게 살고 네. 그래서 모니터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을 되게 놓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게 되게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네, 이게 네. 어느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일상이 되든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한 거든 네, 네. 뭐 사람에 대한 거든 이렇게 뭔가 확장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화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현실에 되게 안주하면서 700년을 살아왔던 거고 그게 그냥 편하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떨어지는 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처럼 여기 수영장이 있었네? 여기 이렇게 별이 많잖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자체가 되게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놓치고 살기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딱 꼬집어주는 영화였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욕 갔다 오고 나서 네네. 특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데도 되게 예쁜 곳이고 내가 일상처럼 다니는데도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되게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이번에 이 영화 보면서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시선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라는 걸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반 이전까지의 그런 네. 장면들이 우리가 이브를 좋아하게 돼서 막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귀여운 장면들이 네. 사랑의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전적이다? 고전적인 로맨스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 사실 뭔가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뭔가 퇴색되는 그쵸. 것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사실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뭐 지구 쓰레기나 뭐 끝없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네네. 뭔가 공포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소비만 하다 보면 아니면 뭔가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뭔가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같이 망가지는 네.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뭔가 사랑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맞아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담고 그쵸.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장면들을 그렇게 자세하고 길게 보여줬던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되게 그 중반까지의 그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네. 그때도 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뻔한 로맨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쵸, 서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왜 이브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말을 안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아니 700년 혼자 있다 당연히 못 떨어지면 좋겠지. 그쵸, 약간 그쵸. 이런. 그럴 수 있죠. 약간 맞아, 맞아. 그런 캐스터웨이처럼 네, 네. 혼자 있다가 네.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그쵸. 이유는 맞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와 동질적인 존재라는 네. 것만으로 사랑하는 네. 거죠, 그냥.
그런 단순함 같은 것들을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런 단순하게 밀고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향수 같은 걸 좀 맞아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꼭 뭔가 사회 문제 맞아요.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되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던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체적이라고 말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되게 저한테만 적용된 이미지인데 뭔가 욕조에 몸을 담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손을 씻거나 머리를 감는 그런 특정 부분에 뭔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좀 잠식되는 느낌이 들 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요즘은 좀 덜한데 한참 좋아할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게 왜 눈물이 났을까? 근데 이게 막 슬픈 장면이 뭐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막 많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마치 아임스트리어 오신 것처럼. 아니 아임스트리오는 슬픈 장면 많죠. 맞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되게 웃긴 말이긴 한데 이 작품이 되게 선악구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를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진짜 좀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약간 꼰대처럼 사랑이 좋고 아닌 게 나쁘다. 보살피는 게 좋고 보살피지 않는 것이 나쁘다라고 되게 엄청 정확하게 얘기하는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표현들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그 괴리감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상이 너무 오랜만이고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그게 사랑이 됐든 보살핌이 됐든 유대감 같은 게 됐든 그런 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표현을 해주니까 마치 좋은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 메시지 자체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사슬처럼. 그래서 그냥 그 한 메시지만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를 느끼고 싶으면 그 전체를 다 끌고 들어와야 되는, 끌고 안아야 되는 느낌이어서 그런 측면이 되게 이 작품이 좀 특별해지는 지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뭔가 억지로 뭔가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냥 그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왠지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 이런 월이 같은 영화는 정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최근에 본 머터리얼리스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왜 내 감상에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약간 저희가 그때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메시지를 강제로 뭔가 부여하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느껴지게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머터리얼리스트는 약간 되게 가르치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그렇진 않단 말이죠. 심지어 약간 조금 건조한 쪽에 맞아요.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유머로 푼 게 더 많죠. 그쵸. 그래서 뭔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의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 건가 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노팅힐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화면을 본다라는 건 대상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대상화되어 있는 월이나 이브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머티리얼리스트보다 훨씬 더 예스에 더 가까워요. 설득력이 조금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0분 장면에서 우리가 나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되게 그게 그냥 마냥 귀엽고 좋다라는 호감이 일단 가고 그러니까 2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되게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군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군인으로 더 씌워진, 그러니까 그걸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령과 따르고. 임무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화된 로봇 같은 느낌인 거죠. 더 발전한 로봇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워리처럼 이상한 로봇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목표대로 잘 움직이는. 물론 자기 감정도 있고 눈치 보고 놀고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액션으로 들어갔을 때 이브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브한테 사랑을 느끼는 게 관객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딴 영화 얘기했을 때 얘기했지만 그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구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낭만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장면이 그 소화기 장면인데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뻔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레이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한 연출도 좋은 편이에요. 네.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뭐 이런 버튼이나 아니면 그 동작에서 나오는 귀여움 같은 거. 그래서 네. 처음에 막 같이 타자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러다가 네. 이제 그 오토의 하수인 로봇이 네. 들어오고 나서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흙 때문에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 그 위키질이라고 하죠. 그 계속 물어보면서 대답, 그 마치 우리 지금 챗GPT 맞아. 그것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춤에 대해서 정의해봐, 네. 댄스 파티에 대해서 정의해봐라고 하고 있는 선장의 대사 위로 그걸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진짜 저는 구체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단순한 사랑은 아니야라고 작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낭만 느껴지게 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하라님 말씀하신 그 인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작품이 갖고 있는 구조나 비유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되게 여러 레이어긴 한데 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건 하라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죠. 네. 아니 로봇도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뭐 약간 이 평이 사실 실제로도 개봉했을 때 제일 많았어요. 로봇도 저렇게 연애하는데 약간 이런 이 그 네이버 베스트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랬는데 그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 사랑이고 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인류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라는 그 비유 자체가 네.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 작품을 만약 한 폭의 그림이라고 치면 네. 그냥 우리가 전시장에서 그냥 되게 바쁘게 쓱 지나가더라도 그 실루엣만으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비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보살핌이나 사랑이나 그게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나 네. 어떤 기계, 그러니까 요즘 진짜 안 쓰는 말이지만 문명의 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에 잡아먹힌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사실 공부하기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반부터 아예 배경이 바뀌고 네. 되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목적을 그냥 주입하는 식으로 막 입으로 떠드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대사도 없고 언뜻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는 되게 장난감 같은 로봇 둘이 펼쳐지는 이야기로 그걸 담아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연출 자체는 되게 디테일한데 네. 그 연출이 뭔가 대단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귀여우려고 한 게 되게 많아서 맞아요. 뭔가 조금 더 뭐 웅장한 장면이 있는 그렇죠. 맞죠. 웅장한 맞아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공을 들였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식에 지나가는 있어서 느낌. 네네네. 그래서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아까 말씀해줬던 오프닝을 가져왔어요. 어. 근데 왜냐면 제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서 앞장면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부터 시작해서 네. 혼자 이렇게 일하는 장면까지가 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뒤는 다 이용당한 거. 이용당했대. 뒤는 어쨌든 뭐 2시간짜리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냥 붙인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그런 거예요. 고소당하겠는데 이것도. 왜냐면 전 솔직히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어떤 설정상 뭔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네, 네. 뭔가 감정선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질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단 하나 가장 큰 힘이라면 연출인데 맞아요. 그게 가장 빛을 발한 게 앞부분인 것 같아서
앞부분이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뒷부분보다는. 저는 아까 저도 말했었는데 의자에서 예기치 않게 떨어지게 돼서 네. 둘이서 막 이렇게 막 다니던 그 두 네, 네, 남녀 인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일 대사는 아니에요. 뭐 여기 수영장이 있었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대사고 되게 반짝거린다. 뭐 이런 대사였는데 그게 딱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메시지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현실에서 그렇게 막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벗어나서 뭔가를 주위를 좀 둘러보고 뭔가를 느끼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맞아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맞아, 인상 그 깊고. 진짜 좋은 서브 플롯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그냥 되게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딥하게 되게, 나오지 않죠.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주변 인물 뭐 뒤에 있는 여자 일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약간 인간을 대표하는 그쵸, 인물처럼 그쵸.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말하고 악수를 하는 거 자체가 그쵸. 그게 이제 전염되는 연출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이 계속 까딱까딱 그 손을 까딱까딱 하는 거 다 전염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월이가 갖고 있는 그 호의, 네. 그 먼저 호의를 베푸는 그 태도에서 오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어홀에서 에드먼드가 얘기했던 그 친절함이 무기인 좋네요. 개념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존이 그걸 깨어나게 된 것도 컵 받으라고 하다가 네. 넘어지는데 네. 그 올려주고 나서 월이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사실 픽사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엄청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내의 뭐 박찬욱 감독이나 네. 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뭐 봉준호 감독처럼 감독 한 명이 설계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씬마다 토론하거든요. 약간 그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성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좀 픽사 작품들 중에서도 좀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이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내기가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것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에서 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부러운 것 같긴 해요. 집단적인 이런 따뜻함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라서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돼가는 게 되게 슬픈데 네. 참 그렇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 시기여서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그쵸, 그쵸. 그 경계. 네. 그리고 좀 뭔가 이때는 합의된 정신 같은 맞아요. 게 되게 맞아요. 뚜렷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세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죠. 제가 뽑은 장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장면인데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엑시엄의 그 쓰레기장으로 떨어져서 완전 오토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 반파가 된 네. 그 칩이 타버렸다고 네.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월이가 식물을 찾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저 약간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적인 걸 다 떠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한 건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고려하는 거가 사랑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이 장면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영화 내내 그 디렉티브라는 자기 임무에 대해서 계속 네. 얘기를 하는데 시네마 가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신의 흐름도 너무 좋은 게 네. 그 앞에 자기가 작동 정지됐을 때 자기를 계속 보살펴줬던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잖아요. 선장 때문에. 근데 선장은 딴 걸 보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분은 그제서야 딴 걸 보고 있죠. 네. 그제서야 이제 월이가 갖고 있던 감정에 대해서 자기도 동감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에 떨어지니까 그 식물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렇게 다친 건데 그걸 주니까 이브가 그걸 버리거든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그 월이가 다시 주우러 가는데 이 장면의 설계가 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브가 원하는 걸 월이가 한다는 설정이 아니라 그 자기 부품이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 Earth 얘기를 하면서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여놔서 그걸 좀 더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단순하게 서로가 원하는 걸 크로스해서 이제 더 이상 월이는 그 손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브가 원하는 임무를 해주는 게 목표가 됐고 이브는 월이랑
관계를 다시 지속하는 게 목표가 됐다라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갈 이유를 하나 더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마치 이 선장이 위키질 했던 것처럼 누군가 사랑이라는 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되게 빠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긴 해요.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가장 인간적인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분들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경계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전공을 했지만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경계라는 게 이게 되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되게 논란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VFX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었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진짜 실제로 연기한 거랑 키아누 리브스를 모델링한 거랑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99년 영화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마블 같은 영화가 생각해보면 70-80%까지 올라왔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럼 그걸 영화라고 불러야 되나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야 되나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워리 같은 작품이 애니메이션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럼 여기다 뭘 덧붙일 것인가 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뭘 붙여도 돼서 사실 그래서 근데 가장 인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봇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워리에 대한 되게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가장 인간적인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면 이 애니메이션 말고는 대책제가 없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방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린 분들께라고 했는데요. 저는 메시지 쪽에 좀 더 가깝게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측면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큰 키워드로 떠오른 게 사랑? 순수한 사랑? 뭐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삶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류가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되게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런 순수하게 바라보고 아끼고 약간 이런 태도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맞아요.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최종 처방 대상은 지금 가장 인간적인 애니메이션이 필요하신 분들께로 약간 저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 가장 총체적인 근데 저는 보통 총체적인 거 고르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영화는 총체적인 영화에서.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네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함께 먹으면 좋은 약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좀 고민이에요. 이 영화를 하는 게 좋았던 걸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약간 뭐 낭비되는 느낌이었나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뭐 중복하기로 하긴 했지만 네. 이거를 시네마약으로 지금 하는 게 맞나?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네. 어쨌든 그래도 두 분 또 잘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나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같이 먹은 좋은 양은 이게 앤드류 스탄튼이라고 그 픽사의 1세대 감독들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니모를 찾아서 감독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픽사 작품들을 생각보다 요즘 얘기를 해보면 안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옛날 작품들을 오히려. 그래서 근데 진짜 그때 작품들이 정말 좋거든요. 니모를 찾아서나 업이나 네. 뭐 이런 작품들 진짜 약간 교양처럼 봐도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업이나 니모를 찾아서 같은 작품들을 워리가 또 좋으셨다면 같은 결이니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인간적인 애니메이션이 필요하신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워리를 다뤄보았는데요. 워리와 이브보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